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셜 커머스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현재 오해와 진실, 그리고 문제점들, 그리고 어떻게 그걸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다양한 사례들, 그리고 제가 책에 소개하고 있는 소셜 마케팅 믹스 전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인데요. 네. 이게 제 블로그의 스킨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있는 애기가 저의 첫 번째 딸이 100일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깜냥이의 외점 이야기를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 한 번쯤은 오시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깜냥이의 외점형 이야기라고 하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거를 발판으로 해서 책도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소셜 커머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셜 커머스를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폭넓게 보고 있습니다. 소셜 커머스를 소비자의 경험이 실시간으로 공유되면서 소비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모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소셜 커머스의 핵심은 소셜 미디어를 통한 입소문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셜 네트워크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페이스북, 트위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가 확산이 되고 흘러다니죠. 그런데 정보 중에 쇼핑과 관련된 정보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품 정보라든지 소비자가 사용을 하고 리뷰한 경험, 리뷰 같은 그런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셜 네트워크를 타고 입소문을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입소문들이 그 소비 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모든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 거가 이제 유형입니다. 소셜 커머스의 유형.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소셜 커머스 하면은 반값에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소셜 커머스 오해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굉장히 편협한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광범위한 개념인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둘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저는 소셜 커머스를 4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연동형, 공동구매형, 직접 판매형, 프로모션형, 이렇게 4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소셜미디어 연동형은 어떤 것이냐?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인터넷 서점 같은데 어떤 공유 버튼이 다 달려있죠. 다 달려있고 어떤 소셜 댓글 같은 걸 활용을 해서 소셜미디어로 굉장히 쉽게 상품 정보를 퍼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초급적인 수준입니다. 소셜미디어 연동형 소셜 커머스는 초급 형태의 소셜 커머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동구매형 소셜 커머스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개념이냐? 지금 현재 가장 만연되어 있는 소셜 커머스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지역 업소에 있는, 오프라인에 있는 그 쿠폰들을 가져다가 그거를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들이 구매를 하게 되면 50% 반값에 구매를 할 수 있다든지, 그래서 50%의 그런 할인을 얻기 위해서 그 목표 수량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친구들에게 입소문을 내게 한다. 근데 이거가 이제 기본적인 그 이론이 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형태로 입소문이 많이 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소셜 커머스라고 보는 이유가 이제 그런 장치들이 이제 많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입소문을 내게끔 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 판매형 소셜 커머스가 있는데요. 사실 저는 소셜 커머스의 핵심, 소셜 커머스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직접 판매형 소셜 커머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나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농가라든지 또 중소기업이라든지 제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은 기회가 생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모션형 소셜 커머스는 어떤 개념이냐? 이거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이벤트나 프로모션을 진행을 해가지고 이게 직간접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포스퀘어를 활용해가지고 포스퀘어의 뭐 메이어가 되면 상품을 상품을 할인을 해준다든지 뭐 그런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겠죠. 그리고 페이스북에서도 조금만하게 열리는 그런 이벤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 매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도 하나의 소셜 커머스의 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약간 의아해하실 수가 있는 게 일반적인 그 소셜미디어 마케팅이나 소셜 마케팅과 뭐가 다를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소셜미디어 마케팅은 소비자와 고객과 소통하면서 관계를 맺는데 지금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프로모션형 소셜 커머스 같은 경우는 그 내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매출을 올리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그건 소셜 커머스로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공동구매형,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공동구매 이것만이 소셜 커머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있다.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둘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의 심각성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뭐냐면 이게 굉장히 오래된 글인데 뉴스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소셜 커머스란 SNS를 통한 입소문 마케팅과 온라인 공동구매가 결합한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렇게 그냥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 소셜 커머스가 한참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언론에서 이제 떠들고 있는 건데 사실 언론에서도 소셜이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단편적으로 그냥 소셜 커머스라는 거가 이제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분석해가지고 그거가 A는 B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언론의 책임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소셜 커머스를 공동구매로 단정을 짓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그냥 소셜 커머스 하면은 뭐 반값 할인해서 사는 거야.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소셜 커머스 공동구매를 한정 짓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도 있고 또 그걸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무지 많은데 너무 거기 편협하게 그쪽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소셜이 빠진 공동구매형 소셜 커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그 이데일리의 쇼룸이라는 데서 이제 인터뷰를 했던 건데 이제 작년 말쯤에 제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거였냐면 굉장히 시장이 가열되다 보니까 원래 소셜 커머스라는 개념 자체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입소문인데 근데 입소문은 전혀 이제 등한시하고 그냥 아예 신경 쓰지 않고 광고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지금은 이때가 더하죠. 지금 이거는 이제 작년 이제 연말 연시쯤이었는데 지금은 뭐 TV 광고부터 해서 라디오 광고부터 해서 또 뭐 길거리에 나가 보면은 그냥 그 버스까지도 그냥 다 붙어 있죠. 소셜 커머스 업체들이. 제가 얼마 전에 있는 그 자료를 한국방송공사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100대 기업, 100대 광고주 리스트 안에 소셜 커머스 업체가 3개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100대 광고주 중에. 근데 이게 지금 이 소셜 커머스 업체들이 갖고 있는 이런 시장 점유율, 시장 규모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정말 터무니없는 광고비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거 굉장히 너무 과열돼가지고 잘못되어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강연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셜 커머스도 비즈니스인데 뭐 어떻게 해서든가 생존하면 되는 거 아니냐. 생존하면 되지 거기서 뭐 소셜에 빠져있든 뭐든 무슨 상관이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그거에 동감합니다. 기업이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인지 다 하죠. 사실 뭐 투자를 받든 사채를 빌리든 뭔가를 해서라도 기업을 이제 영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이 소셜 커머스는 또 철학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셜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그런 상승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간다든지 어떤 광고로 분명히 광고로 돈을 많이 쓴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뭔가 피해를 보는 다른 부류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고, 그것들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소셜 커머스 자체가 너무 철학이 부재하다는 거죠. 철학 자체가 부재하다.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리고 광고하는 거를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근데 이분들은 사실 소셜 커머스도 아니에요. 예. 어떻게 처음에 그 그룹폰이 이제 소셜 커머스라고 이렇게 나오면서 소셜 커머스라는 단어가 이제 익숙해져 있는 상황에서 소셜 커머스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이분들이 하는 게 소셜 커머스 개념이 아니거든요. 광고를 통해서 사람들 모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 광고를 보면 이제 항상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뭐 1등 소셜 커머스라든지 소셜 커머스 소셜 커머스는 굉장히 그 대두를 시키고 있는 거죠. 다 그 앞에다가 브랜드화 시켜가지고. 하지만 소셜 커머스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 철학이 부재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조금만 더 이제 소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제 공부를 해보시다 보면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외국 성공 사례의 무차별적인 베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룹폰 모델을 보고 우리나라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만든 것들이 이제 뭐 티켓몬스터가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가 되겠죠. 위메이크 프라이스가 될 것이고. 근데 이것들이 자세히 보면 너무 똑같은 그냥 판에 박은. 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소셜 커머스라고 해서 반값 공공구매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는 너무 편협하게 그냥 반값 공동구매만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앞으로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셜이 빠진 공동구매형 소셜 커머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제가 답을 또 제시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좀 소셜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까. 지금 소셜을 보면 굉장히 그런 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소문을 많이 내게 할 수 있는 툴들도 있고 또 성공 사례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일 것 같아요. 페이스북 커넥트라는 겁니다. 이제 그룹폰에 붙어있는 커넥트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 회원이면 그룹폰에 별도 회원가입 없이 바로 그냥 인증 한 번만으로 그룹폰 사이트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런 형태로 좀 그 플랫폼을 다들 오픈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픈을 해서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쪽으로 좀 오픈을 해서 그쪽에 있는 사용자들이 쉽게 와서 그 사이트를 이용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일어나는 활동들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자연스럽게 입소문이나 홍보가 되는 형태이거든요. 제가 여기에 그 페이스북 커넥트를 통해서 이제 그룹폰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제 승인해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제 페이스북 담벼락에 그런 게 뜹니다. 그룹폰에 가셔가지고, 그룹폰에서 승인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제 액티버티에 뜨죠. 근데 이것들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 친구들한테도 알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입소문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셜 커머스의 핵심을 입소문이라고 본다면, 그 입소문을 어떻게 많이 나게 할 수 있느냐. 그것들을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위에 보시면 이게 트윗 믹스라는 겁니다. 제 블로그에 붙어 있는 건데, 제 블로그의 글이 트위터상에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RT가 일어나고 확산이 되었나. 그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툴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그 소셜커머스 사이트 내에 좀 많이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으면 훨씬 더 입소문 많이 난 것들이 잘 보여지니까 사이트가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셜 댓글이죠. 사실 저는 소셜 댓글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입소문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 보시면은 트위터 버튼이 있고 페이스북 버튼이 있습니다. 뭐 미투데이 버튼도 있고 요즘 버튼도 있고 한데 이런 사이트에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가지고 댓글을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댓글을 남겨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남긴 댓글이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 동시에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소셜 댓글 사이트 같은 것들을 좀 사이트에서 좀 더 이용하시게 되면 사이트를 좀 더 소셜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라이브리라고 하는 이제 솔루션인데, 페이스북에서 자체적으로 또 소셜 댓글을 내놨어요. 그래서
페이스북 소셜 댓글을 잘 활용을 하시면 보다 확산되는 게 더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소셜 미디어와 유기적으로 연동시켜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거죠.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입소문이 나게 할 수 있을지 이제 고민해야 된다. 그것들을 고민을 하셔야 여러분들의 사이트를 좀 더 소셜하게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인센티브 제도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소문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입소문을 내고 싶은 장치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리빙소셜은 3명이 구매하게 되면 3명이 입소문을 통해서 내가 어떤 그 상품을 입소문을 내서 3명이 나를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면 그 서비스를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전부 다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전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가 입소문을 내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물건을 사게끔 유도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센티브 제도를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이 인센티브 제도가 너무 빈약하다는 겁니다. 그냥 일례로 그룹폰만 하더라도 내가 입소문을 내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구매를 하게 되면 $10를 적립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룹폰 코리아 같은 경우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10,000원을 적립을 해줬었죠.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5,000원씩. 그러니까 내가 입소문을 내서 가입을 하면은 나한테서 5,000원이 생기고 구매한 사람한테 5,000원이 적립되는 형태.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2,000원씩 주는 형태입니다. 2,000원씩 적립을 해주는 형태인데 이것들이 굉장히 좀 빈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보다 더 많이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서 그러니까 저는 광고에 많은 돈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인센티브를 통해서 입소문 내는 사람들한테 더 주라는 얘기죠. 좀 그런 형태로 좀 많이 진행을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입소문을 내게 할 수 있는 매력적인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소문을 많이 내게끔 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형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상품 정보를 위젯 형태로 배포를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요즘에는 그룹폰에서 이런 형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다른 곳들에서도 좀 많이 그러니까 그룹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제 어떤 선구자적인 입장에서 이제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유제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를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형태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자신의 블로그에 갖다가 넣을 수 있는 위젯을 이렇게 제공을 해서, 블로그라는 이제 웹사이트에 그런 위젯 같은 거 갖다 넣어 놓으면, 사람들이 그걸 클릭하고 들어가서 상품을 구매했을 때, 그 구매당 얼마씩 커미션을 블로거에게 지급을 한다든지 좀 그런 형태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커미션을 줄 수 있는 형태를 많이 만들어놔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제휴 마케팅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링크 프라이스나 알라클릭 같은 그런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인데 웹사이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이런 위젯들을 갖다가 자신의 블로그에다 붙여놓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홍보 효과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테스트를 해보고 많이 활용을 해보라는 거죠. 지금은 이런 것들을 전혀 없이 그냥 돈만 투자해가지고 광고만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말 그대로 누가 먼저 나가 떨어지나 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4개 업체 정도가. 근데 이제 누군가가 물론 나가 떨어질 것이고, 투자받은 돈 다 쓰면 나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현재 지금 거의 모든 상위에 있는 업체들 대부분이 다 지금 적자이거든요. 적자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광고비로 몇백억씩 쓰는데 버는 돈에 비해서 광고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조만간에 상위 업체들 중에서 몇 군데 업체들은 나가 떨어질 것이고 M&A가 일어나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셜 마케팅을 강화해라. 예. 소셜커머스 업체들한테 소셜 마케팅을 강화하라고 얘기하는 건 참 웃기는 얘기죠, 사실. 예. 하지만 지금 거의 대부분이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좀 소셜미디어를 잘 활용해서 마케팅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소셜미디어 마케팅의 그 기본은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광고를 그러니까 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예전에는 우리가 이벤트를 알릴 기회가 없었어요. 광고를 해야 됐단 말이죠.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그 이벤트를 알릴 길이 없어서 포털에다가 광고를 해서 배너를 걸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 저는 소셜미디어가 굉장히 이제는 확산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페이스북 회원만 해도 350만 명이고, 뭐 블로그도 그렇고, 트위터도 뭐 25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 풀을 잘 활용을 한다면,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할 게 아니라, 이벤트 진행한다고 광고할 게 아니라, 이벤트를 진행을 하면서 이런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그런 이벤트 정보들을 알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이벤트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예전하고 좀 많이 다른 게 어떤 거냐면, 예전에는 경품 비용보다 광고비로 나가는 돈이 훨씬 많았지만, 이제는 광고로 나갈 돈들을 소비자에게 경품으로 많이 제공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과 같이 큰 규모의 어떤 이벤트를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작은 규모의 이벤트들을 많이 진행을 하면서 이 소셜미디어를 잘 활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광고에 전체 생각하지 말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직접 마케팅하라. 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좀 활용하신다면은 이 말에 공감 가실 건데, 그러니까 하나하나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도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걸 잘 활용을 해서 이제 지금 뭐 제 홍보도 하고 제 PR도 하고 뭐 책에 관련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것들이 하다 보면 정말 그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트워크 효과가 일어나는 걸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쓴 책에 대해서 페이스북에서 누군가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좋은 책 잘 봤습니다. 뭐 좋은 내용입니다. 얘기를 하면 저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분들이 오셔가지고 제 친구들이나 그분 친구들이 와서 보는 것만으로도 홍보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다른 분들이 댓글도 달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글들이 이슈가 되면, 이게 과연 한 번에 쓴 글들이 몇만 명한테 과연 노출됐을지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셜 네트워크를 다 거의 퍼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이제 강화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가 지금 700개까지 늘어났다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500개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앞으로 더 많이 떨어질 거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반대 입장이에요. 소셜커머스는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많아지는데, 지금과 같이 그냥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뭐 음식점 할인해주고 지역업 할인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틈새 시장을 찾아서 갈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게 제가 책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티켓나이트라는 그런 사이트예요. 뭐냐면 그 밤문화 쪽이에요. 밤 유흥업소들, 무슨 주점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50% 할인을 하는 그런 소셜커머스를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고 정말 대단하다, 이런 것도 소셜커머스를 하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책에다가 이제 이것도 사례도 넣었었는데, 책이 나온 이후에 이 사이트가 없어졌어요. 뭔가 도덕적인 문제가 있거나 뭐 단속을 받았거나 뭐 그런 것 같은데, 굉장히 쇼킹한 사례죠. 그러니까 이 전통산업군에서 온라인으로 들어오지 못한 영역들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농산물 쪽이에요. 어떤 분들이 이제 농산물을 소셜커머스 형태로 이제 해서 농가하고 재계약을 해가지고
농가에서는 그 유통 단계가 줄어드는 거죠. 예전에 막 굉장히 다단계 유통 단계가 있었고, 우리가 뭐 배추를 10,000원에 사더라도, 거기에서는 뭐 몇백 원에 팔고, 이런 식이어가지고, 분명히 저는 틈새 시장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뭐 700개 있던 게 지금 500개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좀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이제는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소셜 커머스에 대해서. 소셜 커머스가 만만치가 않다. 시작은 쉬울지 몰라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정도의 자금력들을 확보를 할 것이고, 그냥 예전에는 그냥 어떤 분이 5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대박을 터뜨렸다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좀 커트가 되고, 뭔가 제대로 된 사업 전략을 짜고, 제대로 된 이런 시장을 딱 잡고, 타겟 시장을 잡고, 또 어느 정도의 또 자금력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실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시장도 어느 정도 재편이 되면서 그들만의 어떤 생태계가 형성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침체 시장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상위에 있는 업체들하고 경쟁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4-5개의 업체들은 4-5개의 업체들대로 경쟁을 하고, 또 그 밑에서 이런 틈새 시장을 공략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끼리 경쟁을 하고, 이런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흡사 어떤 거냐면, 예전에 쇼핑몰이 굉장히 작은 쇼핑몰들이 많잖아요. 몇만 개 되는 쇼핑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쇼핑몰들이 다 살아서 지금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상위에 있는 뭐 옥션이라든지 지마켓이라든지 뭐 CJ몰이라든지 이런 대형 쇼핑몰들, 또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경쟁을 하고 있고, 밑에서는 남자 경쟁을 하고 있는 생태계가 형성되는 거죠. 그런 형태로 생태계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소셜 커머스 시장을 진출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렇게 틈새 시장을 한번 찾아서 들어가 보셔야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셜 커머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중소기업이나 제조사들, 이런 분들이 소셜 커머스에게 정말 기회의 땅인 것 같습니다. 근데 대기업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소셜 커머스를 가장 등한시해야 되는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시대의 흐름을 굉장히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이미 다 시장에 들어와 있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벌써 팬들을만 모으고 있고, 삼성 같은 경우도 6만 명이 넘는 팬들을 벌써 이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근데 이제는 중소기업이나 제조사들이 이런 소셜 커머스를 잘 활용을 한다면 보다 큰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보다 큰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핵심은 이거 같아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형별로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중소기업이나 제조사들이 직접 판매형 소셜 커머스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훨씬 더 큰 기회가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말 그대로 중간 유통 단계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대기업한테 하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유통망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소셜미디어를 잘 활용한다면, 물론 TV 광고 한번 나가는 것만큼 그렇게 파격적인 그런 효과가 있지는 않겠지만, 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팬들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고, 그리고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또 거기에서 또 인터랙션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브랜드도 형성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유통 단계. 유통망이 없어가지고, 본인들의 유통 채널이 없어가지고, 대기업에 굉장히 싼 가격에, 자기네들이 만든 거에 싼 가격에 판매를, 이렇게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상황인데, 이것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직접 판매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개선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프로모션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프로모션을 하나 진행하면서 광고를 해야 됐던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냥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또 뭐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번 주에 소셜 프렌즈데이라고 하는 그런 행사를 진행을 했어요. 이제 이스토리 랩의 그 강학주 소장님이 계신데 온라인에서 강 팀장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소셜 친구들 다 오프라인에서 얼굴 한번 보자 이런 이벤트를 진행을 했는데 뭐 다른 광고나 이런 거 전혀 없이 말 그대로 뭐 소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소셜 미디어만 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지금 뭐 원래는 610명이 모여라였는데 300명 가까이가 모였어요. 근데 이게 광고를 통하지 않고 그냥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홍보를 했는데도 이렇게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뭐 소셜 미디어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 있으신 분들이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라고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하나 조금씩 만들어 나가다 보면 분명히 소셜 미디어에서의 영향력을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뭐 소셜 미디어로 고객과 소통을 관계를 형성하라. 그리고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직접 판매하라.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맥락입니다. 정말 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뭐 여러분들 블로그도 마찬가지고요.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제품들을 한번 직접적으로 팔아보시고 그리고 그런 솔루션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뭐 이니 P2P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해보시면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것들이 그리고 하나의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거기를 통해서 매출이 많이 나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들이 입소문을 타고 많은 사람한테 퍼져나갈 수가 있고 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소셜 커머스에 관련된 좋은 성공 사례가 많지가 않아요. 저도 성공 사례를 목말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보시고 이런 것들이 성공 사례로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적극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가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소셜 커머스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책이 나오고 한국경제 같은 곳에서 저희 책을 이제 좀 메인으로 다뤘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주목했던 게 바로 농가 쪽이거든요. 농업 쪽. 그래서 왜 그러냐면 농가 쪽은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많았던 거죠. 유통 단계가 굉장히 다단계가 복잡해가지고 그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싼 값에 팔고 다 중간에서 유통 단계 유통에 계시는 분들이 마진을 챙겨 먹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것들이 저는 이제는 소셜 커머스를 진행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들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뒤에서도 이제 그런 사례들을 말씀을 많이 드릴 텐데 뭐 월습들에나 소품글 유전단 같은 그런 사례들도 있고 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페이스북 내에서 겨울 동안 사과를 판 적이 있었어요. 사과. 근데 어떤 개념이냐면 오늘 주문을 하면 오늘 바로 따가지고 바로 내일 보내겠다. 바로 따서 바로 보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유통 단계가 줄어들고 소비자하고 직접 판매자가 만나기 때문에 서로가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유통 단계가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굉장히 신선한 제품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통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중간중간을 거치면서 그 제품들이 이제 상하기도 하고 이렇게 점점 이제 익어가잖아요. 그런데 바로 딴 거를 바로 다음날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받은 사과는 상온에서 그냥 냅두더라도 한 달 동안 냅두더라도 전혀 무리 없이 썩지 않는다. 이게 가능한 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셜 커머스의 굉장히 단편적인 얘기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 몇 가지 적어놓긴 했는데 말 그대로 유통 단계 복잡한 농산물의 경우 소셜 커머스는 기회의 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많은 친구를 사귀면 그만큼 기회가 많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친구들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제, 사실 요즘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상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의 특성이 뭐냐면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래서 뭐 2,000명, 3,000명은 정말 친구 축에도 묶이죠. 요즘에 4,000명, 5,000명 다 돼가지고 페이지로 전환하시는 분도 계시고 5,000명이 넘어가지고 또 계정을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또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런 분들은 친구가 정말 재산인 거죠. 저도 지금 친구가 1,600명 정도, 1,700명 되는데 더 이상 안 늘리려고 그래요. 그냥 친구 신청 들어오는 것만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친구가 많아지면 그만큼 기회가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셜미디어에서 여러분들이 친구 맺는 거에 두려움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을 만날수록 기회는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에 싸이월드 같은 1세대 SNS와 2세대 SNS라고 좀 다른 개념인데, 싸이월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프라인 중심이었죠. 오프라인에서 인맥이 형성된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넘어온 형태인 거고, 지금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오프라인에서 전혀 몰랐던 사람들도 온라인에 다 알게 되는 사이입니다. 근데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이런 얘기들이 전혀 좀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친구 신청 하셔가지고 친구 같이 맺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어떤 분이 이제 친구 신청이 들어왔어요. 근데, 나 이 친구 사람 잘 모르는데, 어떻게 친구를 맺어? 이런 식으로 이제, 회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하신다고 한다면, 보다 많은 친구들을 만나보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셜미디어를 하는 것에서 브랜딩을 하고 프로모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앞에서의 중소기업하고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지금 성품골 유통단 같은 경우는 이 페이스북 내에서 굉장히 브랜드가 생겼어요. 제 책에서도 소개를 했지만, 또 뭐 페이스북 비즈니스라는 책에서도 책 소개가 많이 됐고, 또 제 책에서 소개가 되니까 또 농민신문에서 와가지고 인터뷰까지 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또 페이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걸 통해서 자기만의 브랜드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화풍골 유종단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사례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몇 가지 앱을 뭐 소개를 좀 드리자면, 그냥 쉬워지는 것 같아요. 이제 점점 그런 앱들이 많아지면서. 페이스북 내에서 커머스가 일어나는 걸 애프커머스라고 하는데, 이런 이니피투피 같은 그런 앱들이 생기고, 이미지야라고 하는 앱이 또 생겼습니다. 근데 이니피투피는 뭐냐면, 이게 제 소셜 커머스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1세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초판 나왔죠. 나왔을 때, 이거의 존재를 제가 몰랐어요. 그때 또 이미 나왔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 그러니까 이니시스에서 이거를 좀, 이렇게 오픈을 안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책이 나오는 그 시점에 딱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상에 굉장히 이슈가, 이제 페이스북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2세부터 제가 2세에다가 이걸 넣었습니다. 이니피투피 관련된 내용을. 그래서 지금 책을 보신 분들 중에 2세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니피투피 관련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페이스북 페이지에다가 자기 미니샵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기존에는 뭐 페이브먼트라고 하는 외국에서 만든 앱이 있었는데, 그 앱 같은 경우는 결제를 받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뭐 페이팔을 통해서 결제를 받아야 됐고,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동안 이제 많은 소셜미디어 강사들이, 페이스북 강사들이 페이브먼트를 통해서 쇼핑몰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막 홍보를, 자기가 강의를 막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걸 통해서 판매를 해서 돈을 받기까지 한 사람들이 있었냐는 제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거의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하다가 페이팔에도 가입을 해야 되고 뭘 가입해야 되고 복잡해가지고 하다가 그냥 관뒀거든요. 근데 그건 하나의 사례일 뿐인 거고. 근데 이제는 이니피투피 같은 게 우리나라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화로도 결제를 할 수가 있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페이스북 페이지 내에다가 쇼핑몰을 하나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미니샵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품들을 직접 판매를 하고 싶다 한다면 이런 ENFP 같은 걸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야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이것도 이제 페이스북의 페이지에다가 자신들의 상품을 진열을 해 놓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5개 상품을 진열하는 데까지 무료이고 그 이상을 하려면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자신들의 상품들 진열을 해놓고 또 그거의 상세 페이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그리고 거기에서 구매하기를 누르면 그 해당하는 쇼핑몰 또 넘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자신들의 상품들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면 말 그대로 이제 직접 판매한 소셜 커머스를 여러분들이 구현할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좀 성공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좀 매출도 많이 올리시고 하시게 되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예. 예. 그리고 이제 소셜 커머스의 어떤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셜커머스 책을 사실 쓰면서 이 농가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많이 했어요. 농가에서 이런 소셜미디어를 잘 활용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그분들이 굉장히 바쁘시죠. 예. 저도 제 처갓집이 안동이에요. 안동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처갓집에 가보면 새벽 6시에 나가셨다가 해가 떨어질 때까지 일을 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시고 한 8시, 9시 되면 주무세요. 그럼 금방 빨리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야 내일 아침에 또 일을 하시니까. 그런 상황에서 누가 이렇게 페이스북, 트위터를 열어놓고 그냥 물건을 팔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누구든지 다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농가에서 활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참 힘든 부분이 많다는 거죠. 예. 그렇지만, 농가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농가 쪽에 관련된 것들을 좀 많이 이제 할 때마다 언급을 많이 하고 있고, 저는 만약 농가가 그런 걸 못한다고 한다면 농가의 그런 제품들을 가져다가 소비자한테 중간에서 대리로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비즈니스 모델 얘기하느냐. 예. 저는 소셜커머스를 하고 싶은 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 사업을 하고 싶은 말이 별로 없으니까 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분명히 저는 농산물 쪽에 굉장히 큰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 월숙도래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형태일 수 있는데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그런 장입니다. 장. 이 안에서 이분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농산물들이 합리적인 가격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국민들도 많이 하시고 또 의견 교환도 많이 하시고 정보 교환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 내에서 농산물도 직접 판매를 합니다. 뭐 지리산 약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회원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직접 하기도 하고 또 한우를 또 잡기도 해요. 날을 잡아서 한우 잡는 날에서 한우를 잡아서 그것들을 회원들끼리 나눕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내가 하나의 소셜인 거예요. 이 내에서 이 사람들이 사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런 소셜커머스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아닐까 싶어서 좀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한 가지 일화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제 책에서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다뤘는데 제가 책이 나온 이후에 이분들에게 이제 여기 가가지고 글을 남겼어요. 예, 소셜커머스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나왔는데 내가 월수두레를 소개시켜줬다. 저는 당연히 칭찬들이 많은 분들의 하는 분위기를 기대했었거든요. 근데 이분들 하는 얘기가 아니 우리는 소셜커머스도 아닌데 왜 소셜커머스로 우리도 소개시켜주냐. 그리고 왜 말도 없이 우리가 이걸 소개를 하냐 이런 식으로 이런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지?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소셜커머스를 공동구매 생각을 한 거예요. 공동구매. 반값 할인, 공동구매. 그래서 우리는 반값 할인이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끼리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왜 그거를 소셜커머스라고 하느냐. 제가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 설명을 좀 했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안티팬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대해서 제가 여기 계시는 분이 촌장님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운영자분을 촌장님이라고 하는데 소셜 커머스라기 제가 생각하는 소셜 커머스는 이러한 겁니다. 광범위한 개념이고 얼쑥두레가 굉장히 그 사례에서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 간곡하게 소개를 설명을 하겠죠. 그랬더니 이분도 이제 그런 개념이면 좋은데 그거를 사실 본인은 근데 책이 나오기 전에 자기한테 먼저 얘기를 하고 서로 협의를 좀 한 다음에 책이 나왔으면 좋았겠다. 왜냐하면 자기가 의도하는 바와 잘못된 바라고 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고개를 숙였던.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만의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 내에서 뭐 외부에서 어떻게 바라든 간에 자기들 내에서 사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어떤 그 페이스북 내에 있는 하나의 뭐 두레 같은 말 그대로 얼쑥 두레인데 예전에 두레처럼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장애인 것 같습니다. 자기네가 그 굉장히 이제 성공 사례로 많이 소개가 되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원래 이분 팬들이 보시면 이제 276명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페이지 제목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팬들 보고 잠깐 좋아요 좀 취소해주세요. 100명 미만이 되면 페이지 제목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100명 미만까지 줄인 다음에 페이지를 바꾸고 다시 오셔서 팬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했었던 거죠. 굉장히 재밌는 좀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분들이 굉장히 소셜미디어를 정말 잘 활용하고 있는 소셜 커머스의 정말 대표적인 사례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달걀, 유정란이라는 게 큰 양계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못하죠. 근데 이분들은 뭐냐면 단골만 잡고 있는 거예요, 단골만. 전국에 퍼져 있는 단골들만 몇 명을 잡고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꾸준히 유정란을 공급을 하는 겁니다. 작은 규모로도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매출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말 그대로 유통 단계. 어제 남은 달걀을 모아서 오늘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온에 놓고 있어도 전혀 상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보관해서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신선한 제품을 먹을 수 있다는 거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생산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그냥 이렇게 유통망에다가 보내는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소비자도 좀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사례가 어떤 그 농가에서 소셜 커머스를 잘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도토리 속 참나무가 있습니다. 도토리 속 참나무를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도토리 속 참나무. 이게 2009년부터 이 트위터를 통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거거든요. 이분이 어떤 거냐면 그 트위터를 통해서 식단을 모집을 하고, 그러니까 뭐 무료로 고기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식단을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받은 사람들은 그걸 먹어보고 트위터상에 입소문을 많이 내는 겁니다. 여기에서 구매해서 해봤는데 괜찮았다. 작은 이벤트죠. 작은 이벤트를 수시로 진행을 했고 이것도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토리 참나무가 소셜 커머스 쪽에서 굉장히 좋은 사례다,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여기 이제 쇼핑몰인데 여기 보시면 블로그가 들어가 있습니다. 블로그가 쇼핑몰이 있고 레시피가 있는데 블로그가 들어가 있어. 쇼핑몰 내에. 여러 개를 들어가 보시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뭐냐면 쇼핑몰 내에 진짜 말 그대로 블로그가 있는 거예요. 블로그가 있어서 많은 자기도 블로그에 글을 쓰고 또 다른 블로거들과 소통을 하면서 말 그대로 이 쇼핑몰 안에 블로깅을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블로그를 하기 때문에 블로그를 같이 하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이 도토리 참나무를 알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인 거죠. 게다가 블로그에 이제 올라오는 글들이 이제 검색에 노출이 잘 되고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올 테고, 그러니까 유입 경로가 굉장히 다양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쇼핑몰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를 잘 활용을 해보면, 이런 소셜미디어를 그러니까 소셜미디어와 유기적으로 연동시키는 것도 좋은데, 자신의 웹사이트 내에다가 이렇게 소셜미디어를 넣는 것도 괜찮겠구나. 좀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깜짝 놀라실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근데 여기도 문제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도토리 속 참나무, 그 블로그, 이 운영자가 이걸 파신 거예요, 다른 분한테.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여기 이제 원래 트위터, 여기 이제 새로 업데이트 되는 글이 트위터로 올라오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트위터에 글이 안 올라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이 소셜 커머스는 그 운영자,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좌우를 하는 것 같아요. 한 사람 자신만의 그런 철학에 있는 사람이 빠짐으로 해가지고 이 도토리 참나무는 더 이상 소셜 커머스의 기능을 못 합니다. 이게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소셜미디어를 잘 이제 앞으로 활용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반드시 그 백업 같은 걸 만들어 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담당자가 그만두더라도 그것들을 이어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프로세스가 갖춰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들이 어떤 표준화가 돼서 딱 짜여져 있어야 어떤 사람이 그만두고 이렇게 파더라도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 도토리 참나무 굉장히 좋은 그 사례인 것 같고, 또 여기 보시면 도토리 참나무 소셜 방송도 있어요. 그래서 뭐 유화장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기 그 제품을 이제 그 돼지고기를 가져다가 이제 먹는 거를 이렇게 방송을 하고 사람들이 그걸 이제 클릭하고 들어오면은 구매를 할 수 있게끔 하는 형태. 그래서 그것들은 다시 한번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자세히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위즈위드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곳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돈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얘기인데, 여기도 뭐 팬 수가 벌써 뭐 25,000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글이 하나 올라올 때마다 25,000명에게 전달이 된다는 의미인 거죠.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상에 노출돼서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건 아니지만, 근데 여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들어와서 빨리 시작을 했고, 여기가 좀 다른 곳하고 다른 개념이 뭐냐면, 실제로 위즈위드에서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쇼핑몰에서 이제 구매한 사람들이 또 사진을 촬영해서 올리면 뭘 준다라든지, 그리고 어떤 거에다가 댓글을 달면 뭘 준다라든지, 그런 다양한 이벤트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이벤트들을 통해서 팬들을 많이 확보를 했고, 또 여기에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면 그것들이 다시 또 많은 또 친구들한테 입소문이 일어나게 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자체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기 때문에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런 입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싶다면 페이스북에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 자체가 입소문이 나는 겁니다. 석세스TV도 앞으로 이런 형태로 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석세스TV 같은 거를 더 홍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활용을 해보시면 지금보다 더 브랜드 가치도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루이비통, 그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인데, 이 루이비통이 후스케어하고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방문 매장 방문 이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장에 와서 뭐 체크인을 하면 어떤 루이비통 배지를 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런던에 있는 그 매장에 3군데 들어가서 체크인을 다 하게 되면 배지를 주는 형태여가지고, 이걸 진행한 이후에 엄청나게 매출도 많이 올라가고 이걸 통해서 또 홍보 효과도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런 포스케어 같은 개념 자체가 사실 그 내에서 회원이 많지는 않아요. 뭐 900만 명 정도 되고 아직 1000만 명 정도 수준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사실 얼마 많지는 않은 거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포스케어 용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아이민 같은 또 위치 기반 SNS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포스퀘어 내에서만 있으면 별 의미가 없는데, 포스퀘어에서 체크인을 하고 뭐 배지를 얻고 이런 정보들이 소셜미디어, 그러니까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확산이 됩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을 활용하시다 보면은 갑자기 어디선가 뭐 누가 어디에 체크인을 했습니다라고 포스퀘어 그런 게 뜰 거예요. 그럼 이게 뭐야? 할 수 있지만 또 그걸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또 홍보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포스퀘어만 있었다고 한다면 큰 의미가 없지만 이것들이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만나면서 더 큰 효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매장에 계시는 분들이, 매장을 많이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루이비통 같은 사례를 속 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이 체크인 이벤트를 많이 진행을 해보시면 매출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방문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단순히 배지를 얻으려고 방문을 하긴 했지만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또 구매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뭐 집계 효과도 얻을 수 있었고, 브랜드 인지도도 올라가고, 매출도 상승을 하게 되고, 고객 충성도까지도 상승하는, 굉장히 많은 성과를 얻게 된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사례로 얘기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렇게 사례로. 이게 사례로 말씀드린 것만 해도 얘네들 얼마나 큰 효과를, 홍보 효과를 얻는 거겠습니까? 티파니가 있는데, 이것도 명품 브랜드입니다. 얘네들은 어떤 유튜브 그런 동영상도 잘 활용을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냥 소셜미디어라고 해서 단순하게 트위터, 페이스북만 있는 게 아니라 유튜브도 소셜미디어인 겁니다.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소셜네트워크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뭐 홍보 확산하는 기능이라든지 뭐 다양한 기능들이. 근데 그것들을 잘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더 이상 이제 매스미디어를, 뒤에 홍보나 뭐 DM 뉴스 이런 것들을 접하지 않고 고객들 간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추천과 댓글을 통해 발생하는 입소문을 이제 신뢰하는 거죠. 그것들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이제 해외에서는 소셜미디어를 굉장히 이런 식으로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런 그 유튜브 이런 거기 티파니 한번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동영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단순하게 TV 광고만 할 게 아니라 유튜브나 이런 쪽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쪽도 많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미추의 보물찾기 마케팅이라고 있습니다. 지미추라는 거 이제 명품 브랜드인데 아마 그 남자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어떤 개념이냐면 이렇게 백에다가 스니커즈, 지미추에서 파는 그런 신발을 넣어놓고 이제 매니저가 이걸 가지고 어떤 장소에 가서 숨겨놓습니다. 숨겨놓고 거기 포스퀘어를 통해 체크인을 딱 하게 되면 나 여기 있다. 체크인을 하게 되면 지미추를 따르는 팔로워들이 전부 다 보물을 찾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이벤트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이제 이렇게 10주 동안인가? 굉장히 길게 진행을 해가지고 굉장히 큰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4주 동안 벌렸군요. 4주 동안 벌려가지고 저녁 시간대 매장 운동화 판매량이 30%까지 늘어났다. 그리고 지미추에 대한 긍정적인 트위터 멘션이 40% 증가 효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효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미추 같은 사례를 보면 저는 이제 앞으로 소셜 커머스도 단순하게 그냥 온라인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모바일 쪽으로 전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바일 쪽으로 전이가 돼서 모바일을 활용한 다양한 소셜 커머스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지미추처럼 위치 기반 SNS인 포스퀘어나 아이민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벤트를 진행을 하면 효과가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BMW GT on the road라고 하는 BMW는 굉장히 이런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잘하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품 그 브랜드마다 이렇게 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거죠. 김중만이라는 그 사진작가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페이지를 운영하는 건데 이제 팬 수만 해도 벌써 뭐 22,000명 이렇게 됩니다. 예. 브랜드 하나만 가지고. 그래서 뭐 이벤트도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뭐 일반인들이 응모를 하면 응모한 사진을 이제 김중만이 그 심사를 해가지고 그 위에 뭐 이렇게 상위 당첨자에게 뭐 이렇게 주는 본인의 포토북을 주는 그런 형태의 이벤트도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그 담당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매스미디어를 통한 상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의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 이 의미니까 외국에서는 사실 많은 우리나라 그런 그 자료가 있더라고요. 소셜미디어를 검색했을 때 구글의 트렌드에서 검색을 했을 때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소셜미디어라는 게 이렇게 검색량이 많았는데 우리나라는 최근 지금 2, 3년 내에 갑자기 소셜미디어에 관련된 검색량이 늘어났다. 이걸 보면은 그러니까 외국에서 굉장히 많은 소셜미디어 관련된 많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저는 특이한 존재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 제품 어떤 브랜드만 딱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회사로 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별로 이렇게 진행한다는 게 자체가 여러분들 물론 이제 브랜드가 많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근데 쉽지는 않은 얘기예요. 사실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팬을 22,000명 모을 수 있다는 거는 근데 그만큼 또 이 사람들이 광고를 많이 했다는 얘기죠. 예. 다른 광고들을 많이 하고 이벤트들도 많이 하고 또 블로그를 통한 홍보도 많이 하고 예. 그렇긴 하지만 BMW 같은 이런 사례들을 한번 보시면 좋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제가 외국의 이런 소셜커머스 사례들 몇 가지 제가 만들어 와봤는데 프라이빗 쇼핑 클럽 길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폐쇄형이어서 사람들이 그 추천을 받아야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폐쇄형 소셜 커머스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초대를 해야지만 들어올 수 있는 상태인 거고 내가 들어와서 이제 가입을 하려고 한다면 가입 신청을 해놓고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형태인데 이게 뭐 2010년 한 해 동안 몇몇 주 사억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셜 커머스라고 해서 그룹폰이나 지금 현재 많이 유행하고 있는 그런 형태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한 형태로 이런 형태로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죠. 폐쇄형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뭐 인센티브 굉장히 다양한 인센티브들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군가를 초대를 해서 들어오게 되면 뭐 $10를 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옷두룩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회원제 사이트인데 여기는 뭐 추천 없이도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특이하게 봤던 건 뭐냐면 제가 옷두룩을 검색을 해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많은 다양한 검색 결과가 보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요즘에 해외 직구를 많이 하거든요. 해외 사이트에 있는 것들을 이제 직접 구매를 하는 형태이죠. 그래서 아줌마들이 옷두룩에서 뭘 팔고 있다더라. 굉장히 저렴하게 팔고 있다더라. 가서 사자. 이런 식으로 제품들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뭐 50포인트, 70포인트 이렇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오게 된다. 물론 배송비가 좀 들긴 하겠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지금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입소문이 난다는 거죠.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니까 한번 옷두룩 같은 경우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소셜 마케팅 믹스, 소셜 프라이버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제가 제 첫 책인 소셜웹 사용 설명서라는 책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마케팅 전략을 좀 쉽게 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생각을 해낸 건데 뭐 기존에 이제 일반적인 마케팅 전략 같은 경우 4P 전략이 있습니다. 4P 전략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뭐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렇게 네 가지의 영역을 이렇게 놓고 거기에다가 프레임을 만들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어떤 그 정보들을 딱딱딱 입력하게만 하면 하나의 어떤 마케팅 전략이 수립이 되는 프레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소셜 마케팅 쪽에서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 수 없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셜미디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5가지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소셜 채널, 소셜 콘텐트, 소셜 커뮤니케이션, 소셜 컨피던스, 또 소셜 컨트리뷰션. 5가지의 영역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셜 채널이란 어떤 것이냐. 이제 여러분들이 소셜 마케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어떤 그 목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뭐 매출을 향상시키려고 한다든지, 충성도 높은 고객을 많이 확보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그런 목적들을 가지고 그 목적에 가장 적합한 채널을 찾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뭐 딱 하나만 정하는 게 아니라 메인 채널을 정하고 또 서브 채널을 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채널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다음으로 소셜 콘텐츠 전략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채널이 만들어졌으면 그 채널에다가 넣을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블로그를 만약에 메인을 담당한다면 블로그에 들어갈 콘텐츠를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블로그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이렇게 단순하게 텍스트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뭔가 사진도 들어가야 되고 동영상도 들어가야 되고 다양한 좀 블로그에 들어가는 콘텐츠는 제작 비용이 좀 들고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좀 적겠죠. 물론 트위터나 페이스북에도 동영상이나 사진이 들어가긴 하지만 블로그만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에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 3번째로 소셜 커뮤니케이션 전략.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가, 그 내에서. 블로그하고 트위터하고 페이스북 내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전략을 수립하는 거죠. 근데 이 단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나오게 될 겁니다. 소셜미디어 상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이런 단계에서 전략을 수립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셜 컨피던스 전략입니다. 고객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고객과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까? 그냥 단순하게 소통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관계를 넘어서 충성도 높은 고객으로 만들어놔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충성도 높은 고객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거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시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으로 소셜 컨트리뷰션 전략. 저는 사실 이게 일반적인 소셜 마케팅, 소셜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개념 자체가 다른 마케팅하고 다른 부분들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컨트리뷰션, 그러니까 공익 사업인 거죠. 기부나 사회 환원을 할 수 있는. 근데 기존의 일반적인 그 마케팅 같은 경우는 이런 게 거의 없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소셜 마케팅은 소셜이기 때문에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버는 거에 대해서 그것들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게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거를 그냥 사회 환원이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 환원을 통해서 더 큰 가치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 돈을 많이 번다고 한다면, 많이는 아니고 조금씩 벌게 된다 하더라도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그동안 뭐 소셜 미디어 기부 세미나 같은 거, 제가 주최를 한 건 아닌데 어떤 강 팀장님이랑 하는 분과 같이 진행을 했던 건데, 뭐 세미나를 진행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뭐 굿네이버스의 누구한테 기부를 하는 그런 형태의 것들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셜 안에서는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장터가 열려서 장터를 통해서 나오는 매출을 기부를 한다든지. 그래서 저는 소셜 컨트리뷰션 전략이 어떤 사회 공헌적인 요소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건 기존의 마케팅과 좀 다른 개념이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고차원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제가 소셜 마케팅 및 소셜 5C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여기 이렇게 맞춰서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뭐 공익 사업이 필요 없다, 우리는 아직까지 공익 뭐 사회 공헌할 게 없다고 한다면 이 네 가지만 가지고도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테고, 뭐 중간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빼고도 뭐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다양한, 좀 이렇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 프레임이 아닐까 생각해서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셜 커머스를 위한 조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보편적인 이야기인데, 앞으로의 10년을 지배할 커머스 혁명이다. 정말 이제 소셜 커머스를 논하지 않고서는 커머스를 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올해 최소로 봤을 때 8천억 정도 시장 규모가 될 것이고, 이제 앞으로 뭐 내년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은 2조까지 내다본다고 하는데, 굉장히 그 큰 축인 거죠. 유통 채널로서 굉장히 큰 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근데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표면적으로 나오지 않는 그런 다양한 그 매출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해요. 롱테일을 거치기 위해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그 상위에 있는 소셜 커머스 업체들의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그 밑단에 작은 규모로 들어가 있는 그런 소셜 커머스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될 것이고, 그것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더 이 시장은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하루 1, 2년 동안 있다가 그냥 끝날 수 있는 그런 모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년은 갈 수 있는 모델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대처를 하시면서 좀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셜 커머스로 마지막 비즈니스 영토를 차지하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람 중심의 비즈니스를 만들어낸다면 반드시 승산은 언제든지 있다. 사람 중심의 비즈니스를 만들어내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소셜 커머스 자체가, 소셜이라는 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사람 중심이다. 사람 중심이고 소통이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잘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그리고 여기는 지금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뭐 블로그라든지 또 특히 유튜브 같은 거, 동영상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처럼 이제 모바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웹에서 모바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이미 펼쳐지고 있죠. 스마트폰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웹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제 모바일 쪽으로도 접근을 많이 하셔가지고 모바일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좀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제가 소셜 커머스를 위한 조언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소셜 커머스 그 비즈니스를, 그러니까 공동구매형 소셜 커머스를 진행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와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시되 어느 정도의 자금력을 보유하시고, 그리고 좀 더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전과 같이 그냥 일단 들어가 보면 대박이 날 거야, 이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 일단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소셜 커머스 시장에 진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소셜 커머스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